안녕하세요. 앞으로 4회 동안 자녀와의 소통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1강 이번 생의 부모는 처음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항상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에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아이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하고 잘 떨어지기도 하는데 처음 떨어지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부모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에게 새로운 어떤 신기한 놀잇감이라든지 교구를 제공해주고 아이가 잠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흥미를 느껴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살짝 부모님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이제 가시라고 해서 부모님은 아이와 어떠한 뭐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그냥 살짝 사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하고 떨어지는 그 시간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방법은 그리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잠깐 무언가에 집중을 한 것뿐이지 아이는 아직 엄마와 떨어질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아직 엄마에게 어떤 안녕이라는 제스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잠시 놀이를 하다가 다시 엄마를 찾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주변에 엄마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는 이제 더 놀라고 당황하고 당혹스러움에 이제 울겠죠. 그러면서 울며 먹으며 울며 자며 뭐 울며 놀며 이제 하루를 지나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후에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앞으로도 언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아무 얘기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인 집에 가서 놀이를 할 때조차도 아마 엄마 치맛자락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늘 통상적으로 해왔던 어떤 부모 양육 방식 아니면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식들이 어쩌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12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를 하죠.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연수를 다녀온다거나 등 자신의 어떤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에 또 취직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생에서 상당히 숭고한 일이고 어떤 한 명의 생명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고 그를 잘 양육시켜서 이 사회의 어떤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리더로서 우리가 잘 발달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제야 강연을 듣는다거나 선배 부모님들에게 물어본다거나 동분서주하면서 책을 찾아본다거나 하면서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사전에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미리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또 공부했던 것들, 또 유럽에서 또 같이 살면서 생활했던 것들, 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또 경험했던 것들, 이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도 서로 상이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부모, 아이들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아야 할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이지만
아이를 인격체로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인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많이 아이들을 대하고 상호작용해 온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은데 아주 어린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뭐 신생아라든지 아니면 뭐 아장아장 걷게 되는 걸음마기에 그런 영화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고 있죠. 뭔가 놀잇감을 갖고 놀고 있죠. 그런데 부모는 외출 준비가 끝나면 아이를 그냥 뒤에서 확 안아가지고 가기도 하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앞을 보고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되게 되면 보통의 어떤 안정된 정서라기보다는 무언가 갑자기 외부에서 나에게 무엇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약한 두려움이 조금씩 정서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린 아이이지만 때로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이지만 이미 부모의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어느 정도 리스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아이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신생아일지라도 영아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니까 엄마가 지금 너를 안아줄게 라고 눈을 보고 이야기한 다음에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이가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훨씬 더 그 올바른 부모 양육 방식을 우리가 또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교수도 하고 있고 뭐 연구직에 있기도 한데 한 번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터키 친구가 어떤 문구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상당히 그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 76억 가량의 인구가 있죠.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참 다양하고 다른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문구를 보면 weak people take revenge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어떤 그런 약함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싶어서 어떤 스스로가 이렇게 상처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복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요? Strong people forgive. 오히려 강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자기가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면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또 intelligent people ignore. 여기서 ignore는 뭐 무시하다라기보다는 또 눈 감은 척한다, 뭐 못 본 척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어쩌면 모두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모른 척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76억의 인구 중에 어떤 이들은 weak people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strong people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intelligent people의 그런 이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정서의 그런 밭을 그런 그릇을 제대로 잘 발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그만큼의 어떤 서포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한 최근 5년, 7년 전부터는 이 유아교육기관에 꼭 한 반에 한 명 이상씩 좀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네, 딱히 뭐 특수교육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아직은 그 경계선에 있는, 그래서 정상과 장애와의 그 발달 장애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놀이를 못하고 있죠. 또 이제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많이 또래와 상호작용을 못하면서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점점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에너지를 많이 주고 이 아이들이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전인데 여러분들 그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을 보면 항상 처음에 1등을 했던 팀이 절대로 거의 99.9% 1등으로 마지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장기전이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영유아기이지만 이 아이들이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해서 통제도 가능하고 좀 컨트롤 될 수 있습니다. 조절되어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면 또 많이 달라져요. 뭐 신체적인 발달도 있지만 정서적인 그리고 어떤 그 인지적인 발달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아이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한 A라는 아이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1학년 때 얘가 이랬지라고 얘기하면 6학년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다고 해요. 6학년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래라고 얘기하면 1학년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의 그 변화가 크죠.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면 사춘기를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점차 이제 부모에게 멀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난 얘기해도 소용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 시기부터 영유아기 시기부터 우리가 아이와 소통하는 것에 이 첫 단추를 잘 꿰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잠깐 그 당근 그림이 있는데 지면 위에서 봤을 때는 잎이 많이 무성한 쪽이 훨씬 더 풍성한 당근으로 보이지만 당근 뿌리가 크게 있는 곳이 사실은 양질의 가치 있는 당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겉으로 얕게 보았을 때에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그냥 밝아 보이기도 하고 웃고 있고 놀이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을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착한 아이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떤 정서적인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고 아이와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의 그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유능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요한 그런 부모와의 소통, 이것이 아이와의 어린 시절부터 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좋은 부모의 첫 단추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